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언론 개혁 말만 뭐 드립다 하고 무슨 방송 3법 바꿨다 그게 언론 개혁의 뭐 완성판이다 뭐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민주당 당국자 정책 입안자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언론 개혁이 얼마나 형편없이 지체되고 있는지 오늘 대표적인 사례를 한분 모셨습니다. 바로 디투뉴스의 김재중 부국장님이에요. 그래서 모신 겁니다. 자, 디투뉴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디트가 무슨 말이에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좀 어렵기도 한데 디트 알파벳 DT인데 네. 데일리 트루스라는 개념에서 이제 데일리 트루스요? 예. 대전 트루스 아니고요? 데일리 트루스, 대전 트루스 두 가지 다 씁니다. 다 돼요? 어쨌든 D잖아요. 이게 트루스 이것도 됩니까? 그것도 됩니다. 네. 대전 트집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대전 기반으로 정농지피라는 언론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자주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드렸던 그런 매체인데 굉장히 꾸준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언론입니다. 사실 이런 지역 언론들이 많아야 그야말로 이제 언론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마이뉴스 기사 때문에 저희가 모셨거든요. 디트24 노조 디트뉴스. 디트뉴스 네, 정확하게 네, 바로 부국장님 옆에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디트뉴스24 노조 이장우, 김태흠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이장우가 누구죠? 대전시장.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흠은 우리가 알아요. 충남 장동혁 지역구의 전 국회의원. 네. 지금 충남지사. 일단은 뭐 느낌이 쎄합니다. 이 동네 지자체장들 몇몇 보니까. 그런데 부제를 보니까 비판 보도에 광고 중단 지시, 언론 탄압, 대전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요 분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접니다. 김재중 국장님 네. 거죠.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신문에 나오는 분이셨네요. 자, 내용을 보니까 쭉 뭐 간단하게 제가 간추려 보니까 그때 7월달에 뭐 수해 물난리 났을 때 비가 많이 왔죠. 지역 지자체장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 그걸 가지고 기사를 내보내셨네요. 이를테면 7월 21일 수해복구 한창인데 충청권 시도지사 유대회기 인수차 유럽 여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후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유럽 출장 복귀 직후 디트뉴스 24에 대한 정부 광고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뭐 기사 하나 썼는데 이렇게 기사 한 건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단체장 그때 충청권의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충청권의 4개 단체장, 대전시장, 충남지사, 세종시장, 충북지사까지 포함됩니다. 다 망라했네. 센 양반. 센 분들이에요. 다. 이 네 분이 그 유럽에 동반 출장을 나갑니다. 같이? 한꺼번에. 때로? 일정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목적 자체는 독일에서 열리는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있잖아요. 그 깃발을 인수해 갖고 와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4명이 한꺼번에 독일을 가는 겁니다. 그거 그냥 항공우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부단체장이 가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이 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물난리 났을 때 그 넷이서 단체로 갔다. 엄청나게 컸는데. 네. 그래서 이제 디트뉴스 보도는 상당히 이게 무난한 보도였어요.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굳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수준의 기사였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실제로 당시에 농작물 침수 피해가 전국 최고 규모로 물난리가 잘 크게 났고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시신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거 좀 대비가 잘 못됐다. 세종에서는 시신이 발견 질타가 일어났네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충청권 지도지사들이 단체로 가버리니까 주요 보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개인데 제가 보니까 아주 침착하고 균형 잡힌 제목이야. 이를테면 수해복구 속 유럽 출장 강행, 김태흠 나가는 게 더 이익. 반론권도 들어준 제공하셨네요. 거죠. 그리고 김태흠 국제적인 약속이자 도의 이익을 위한 결정. 이거 인터뷰까지 해주셨네요. 2번이나 들어준 거죠. 네, 그리고 충청 단체장 수해복구 중 유럽행, 민주당 주민 외면. 뭐 이건 민주당의 주장이니까 또 실어줄 수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수해 현장 비우는 충청권 단체장 대통령실 반응은 우리 지금 황재돈 기자라고 디투뉴스 24
황제동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하고 출입기자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자주 예, 보는데 예. 대통령실 발로 기사도 썼네요. 그렇죠. 이건 스트레이트잖아. 스트레이트고요. 제가 봤을 때 문제되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 마지막 기사를 가장 기분 나빠했다고. 왜요? 아니 왜 대통령실에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지역을 망신 주느냐. 요거 제 기억에는 아마 브리핑 시간에 우리 황제동 기자가 질문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죠? 질문했고 네. 대변이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단체장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 부적절하다라는 정도의 아주 원론적인 답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질문이 대단히 좀 참신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도 그 디트뉴스 맞다. 24 황제동 기자였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단체장을 비판하는 건 지역을 망신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곧 지역이에요? 짐이 곧 대전이고 짐이 곧 충남이야? 그러니까요. 충북이고? 김태흠은 충남이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통령실을 이용하고 민주당을 이용해서 디트뉴스가 뒤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주변에 했다라는 얘기도 들려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자체로 판단을 해야지 기사 자체에 숨은 이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증거도 없이 추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블랙리스트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 기사 가지고 실제로 이제 출국이 이루어졌고 돌아와서 이제 광고가 끊어졌나요? 곧바로 이제 그 대전시라든가 충남도 같은 데는 네. 언론 담당을 하는 그 대변인 뭐 이렇게 뭐 공보관 이런 이름의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통보를 해옵니다. 광고 중단하겠다. 아니, 가서 7월 22일 날 기사가 나갔는데 예. 그런데 언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7월 20일에 그러니까 나갈 계획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나갈 그렇지. 필요가 있느냐라고 비판을 아직 안 나가고 그렇죠. 못 나가게 하려고. 네. 예. 못 나가게 한다기보다는 비판을 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우리 나가는 게 필요하다. 외국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행을 한 거예요. 이런 보도가 있는데도. 예. 그리고 강행을 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곧바로 디티뉴스에 이제 니네 앞으로 이거 지자체 광고 안 줄 거야라고 통보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월 30일 날 이제 다 돌아와서 7월 30일, 8월 1일에 거쳐서 이제 각자 돌아오는 이틀에 걸쳐서 예. 오자마자 바로 이제 통보가. 그렇죠. 하루 이틀 사이에 막 통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근데 또 웃긴 거는요. 그 깃발 받으러 갔다며요. 깃발 받으러 갔죠. 넷이 다 가야 되느냐도 문제인데. 그 깃발이 뭐 무겁나 보죠. 4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고 와요. 그리고 유니버시아 대회가 충청권 공동 주최 형태로 이제 하게 돼서 본인들이 입장에는 이제 4명이 다 가야 된다라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출장을 갔죠? 이제 간 김에 길을 만들어 왔나요? 간 김에 사전에 이제 뭐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네. 있잖아요. 그런 별도 일정들을 또 가져요. 어. 그리고 일정표를 보면은 무슨 로렐라이 언덕 이런 관광 일정들도 좀 포함돼 있고. 네. 로렐라이 거의 노래하고 왔나? 거기서? 그렇습니다. 약간 외유성이라는 그래도 비판도 또 받기도 했어요. 디티뉴스가 아닌 다른 언론을 네네. 통해서. 네. 예. 자, 그런데 오자마자 이제 속속 이틀 동안에 광고 중단 통보가 4개 지자체에서 다 왔나요? 이게 좀 디테일이 있는데 아니 그냥 그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결과로만 얘기하면은 충청북도는 디티뉴스가 출입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제외. 오케이. 그러니까 출입하는 3개 지자체에서 예. 다 통보가 왔어요? 다 통보가 왔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지시한 건 아닌데 우리도 동참은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간 보는군요. 네, 아리송한 통보를 해와요.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 중에 동참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뭐 짰다는 거 아니야? 그 짰다는 이야기도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녹취를 하셨어요? 녹취가 돼 있고 이미 그 얘기가 보도에 다 나갔습니다. 다른 녹취로? 언론을 통해서. 네 분이 유럽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다. 뜻을 맞추신 것 같다. 그 누구 멘트예요? 충남도 대변인입니다. 그거를 그냥 말로 해? 예. 언론 취재상이.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네. 수준이네요. 야, 진짜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는 대전시 대변인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이 광고 중단하라고 지시한 거 맞다. 디티뉴스 보도 때문에 그렇다. 네. 라고 정확하게 공무원이 이제 취재에 응합니다. 한겨레 취재에. 야, 그런데 지금 저는 충격적인 게 이게 지금 정부 광고가 중단됐다 이렇게 오마이뉴스의 기사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디트뉴스 24에 대한 정부 광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 광고가 아니라 이제 지방 정부 그렇죠.
지자체 광고를 의미하는 지자체 거죠. 광고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통칭해서 정부 광고란 말을 아니, 나 쓰는데. 그래서 갑자기 뭐 이재명 정부가 왜 아하. 광고를 중단하나 이랬는데 그렇게 오해가 될 여지가 있네요. 오케이. 예, 자, 예. 그 해당 지자체 예. 장들의 예. 그 불출하는 광고가 중단이 된 예. 건데, 자, 실례한 말씀인데,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중단된 광고 규모가 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네. 지자체 광고가 경영에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맞습니다. 저희 뭐 MBC 지방 계열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 정책 광고가 그렇죠.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있죠. 뭐 금액으로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 것 같고. 네. 예를 들면은 이 세 곳이 집행하는 광고의 수준이 디티뉴스의 경영 구조로 보면은 한 70% 가까이 된다. 우와. 70%. 문 닫으라는 거네요? 그럼 이게 중단되면 그러니까 지자체 광고, 지자체장에 영향을 받는 출자 출연 기관 이런 곳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를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문 닫으라는 얘기죠, 뭐. 예. 네. 아니 그 나쁜 짓 하거나 이상한 짓 해서 비판하면 문 닫아라. 원하는 건 그냥 입틀막이네요. 제갈 물리고 그렇죠. 와. 그리고 디티뉴스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을 벌이면은 다른 언론에도 다 이상한 신호가 가는 거잖아요. 와. 비판하면 이렇게 돼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디트뉴스 24의 경우는 이제 강고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전국으로 이게 뉴스가 쟁점화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소장도 제출을 하셨죠? 예, 어제 제출을 했고요. 네. 법조인들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어떤 법률이 법률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되는데 네. 이 구성 요건이 이래요. 단체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 행정 행위가 실제로 권리 행사의 침해로 이어지면 구성 요건이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 구성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이 되고. 그렇죠. 공무원들 그 불법적인 일을 시켰으니까. 보통 다른 그러니까 자치단체도 비슷한 이제 일들이 있는데 되게 단체장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걸 숨겨요.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말씀 중에 디트뉴스 24만 이게 쟁점화돼 있는 이유가 노조의 투쟁도 있지만 저 이상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백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자백을 해도 다른 언론사는 그거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조심하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면서 해결했겠죠. 물론이겠죠. 이게 이렇게 드러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 MBC 같은 안 경우도 드러나게. 공시장 때 광고가 네. 완전 날아갔거든요. 네. 거의 모든 그 경상권 MBC들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땅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니 MBC는 친국힘 언론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 갑자기 왜 나옵니까? 네, 네. 여하튼간에 예. 근데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보통 대개는 공무원들이 그 뭐 시장님이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덮어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당당하죠. 그리고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도의원이 질문을 해요. 이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했더니 당당하게 제가 지시한 거 맞습니다. 속기록도 있고요. 영상도 남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뭐 지시 여부에 대한 쟁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정말 이래서 좀 내년 지방정부 이제 지자체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부터 쓰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방정부 예. 선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인데 그 피고발자 4명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4명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충북은 출입처가 아니라 네, 빠졌고 아웃. 세종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무원들이 참 법적으로 동참할까 말까? 유능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명백하게 어떤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포함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증거라는 부분들이 사실 미약했기 때문에 세종시장은 제외. 네. 그리고 너무 명백한 2명은 고발.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여하튼 이게 언론 자유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선거 국면에서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발 뉴스에서 계속 저희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쨌든 저희들 기자 조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자 조직이 수사기관의 어떤 고발을 의뢰해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린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주변에서 그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권력은 기사로 감시해야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가진 이 공적 문제를 이번에 법적으로 처벌의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내년에 지방선거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체장 권력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앞으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이번에 우리가 한번 선례를 남겨봐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네, 대단히 의미 있는 예. 판결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언론 문제가 좀 계속 남아 있어서요. 잠시 좀 함께 해주시면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기사 생각나시죠, 여러분? 5.18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정부 광고 4년간 16억, 인천에서만 3억. 요때 이제 정부 광고는 지방 정부 광고가 아니라 중앙 정부 광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3억이 제가 여기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디티뉴스가 또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충청남도에서 김태흠 지사가 스카이데일리의 정부 광고를 정기적으로 집행을 해왔어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크지 않은데 네. 보통 대전이라든가 그 충남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통 이런 언론에 자치단체 광고를 지급하지 않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선례가 없어요. 지역 연고 매체가 아니잖아요. 지역 연고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를테면 뭐 세종시에서 서울에 있는 조선일보에다가 지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플러스 또 있습니다. 또 디티뉴스에서 여러 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총편사랑. 그러니까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지사는 그 이전에 TV조선에 광고 집행을 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번에 수억 원 이상씩을 TV조선에 막 몰아줬더라고요. 한 번에 수억 원씩. 그러니까 뭐 한 번에 1억 5천, 그다음 그 달에 또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 좀 실례합니다만 제가 지역 언론 그 상황들을 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4년간 16억이면은 그냥 이건 뭐 지방 정부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로 1년에 4억을 챙겼다는 건데 그러면은 디트뉴스 같은 매체를 한 2년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1년에 스카이데일리에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억이라는 게 언뜻 보면은 별 돈은 아닌 것 같지만 한 8개 정도, 한 10개 가까운 풀뿌리 언론을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뉴스원.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릴 그 기사의 시작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 중소언론 공익광고 추가 지원 50억 규모. 자, 여기서 이게 대단히 이 문제가 있는 보도인데 지역 중소언론 공익광고 요거는 광고 그 지출 주체가 언론재단이야.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디트뉴스 같은 데가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야. 지역에서 제대로 언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익에 가까울수록. 근데 신청하셨나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못했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정리해드릴게요. 왜 못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이 감소한 언론사는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추가 집행액이 결정돼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요겁니다. 근거는 뭐요? 전년도 정부 광고료 집행 실적. 이게 연계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놈들만 주는 거야. 작년이 언제입니까? 윤석열 때. 윤석열 때 스카이데일리 같은 놈들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때 받은 놈들 중에서 좀 부족한 애들을 더 주겠다는 거야. 이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좀 더 못 받아서 더 줄게.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전년도 광고를 받은 놈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트뉴스 24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뭐가 이쁘다고 받았겠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23년부터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 잘 나가던 매체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힘들지 모르니까 50억을 추가 집행한다는 거야. 어느 나라?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 하에 언론재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거예요. 50억을 마련한 건 국민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죠. 와.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
50억을 추가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럼 원래 집행된 예산이 있잖아. 네. 원래 다 지급됐어 이미 그렇죠. 3, 4분기까지. 근데 4, 4분기에 얘네가 겨울도 나야 되고 이것도 한 잔 해야 되는데 좀 더 챙겨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50억이 추가된 거야. 그러면 3, 4분기까지 지급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80억이야. 80억. 우와. 이미 80억이 지급이 됐어. 공익광고 형식으로. 윤석열 때 받았던 놈들에 대해서. 근데 50억을 추가로. 그러니까 130억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한 지역에 윤석열 때 이쁘게 보였던 언론사 한 100곳 정도가 등 따뜻하고 배 두드리면서 연말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언론 개혁과 그리고 매체 효율성을 특별 지시, 매체의 효율성에 따라서 지원하라고 하는 특별 지시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될 텐데요. 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응? 이미 3, 4분기까지 80억이 주출됐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민주당에서 알지도 못해. 방송 3법 하고 뭐 그러느라고 방송 3법이 실제적으로 방송 현장의 민주화를 오히려 역행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지금 하나하나 처리해야 돼. 아까 보셨던 것처럼 AI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들 구글이랑 담판 져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때 잘 나가던 지방 매체들에 대해서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해서도 계속 퍼주는 거 이런 거 막아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커버를 못해요. 왜? 요거는 그 문체부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네. 기금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편성돼 있는 거야. 문체부 산하에.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체부 장관이 얼마 지금 그 입각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그 양반이 행정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럼 이런 거 언론에 할 줄 아는 대한- 사람들을 청와대나 그렇죠. 문체부 안에다 두고 걸릴 거 걸르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제대로 정책이나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까막눈들이 앉아가지고 전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50억이 지금 불출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중앙정부라든가 한국언론재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카이데일리 종편 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맥락상 극우매체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캐치를 해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예. 있는지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유일하게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 우리 양문석 의원도 나왔지만 우리 김교웅 의원도 제기하신 게 있어요. 김교흥 언론재단 정부 광고 수수료 값어치 하나 이럴 거면 폐쇄해야. 이게 지금 뭐냐면 한마디로 언론재단이 장난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 가량을 정부 중앙정부가 뭐 기재부나 문체부나 이런 데서 이제 정책 홍보 예산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10%를 뽀찌로 따가지고 지네가 조직을 돌리는 거야. 언론재단이라는 데가. 근데 지네만 그 월급 받고 그걸로 뭐 연구 리서치하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공익적으로도 쓴다. 그러니까 우리 10% 뽀찌를 떼는 것에 정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 매체에도 지원을 하는 거야. 요런 개념으로 아까 예. 나온 게 50억 준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돈 잔치를 돈 지랄이라고 할 뻔했네. 돈 잔치를 하는 거야. 자기들 10% 뽀찌 수익의 정당성을 뽀찌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10% 수수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배워가지고 수수료 10% 수수료를 받는 우리 언론진흥재단이 존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돈을 분배하는데 그거를 윤석열 때 분배하던 바로 그 체인으로 윤석열 때 뽑힌 김효재 이사장이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교웅 의원이 폐쇄해야 된다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필요합니까? 불편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아니 저는 언론진흥재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개별 언론사에서 못하는 걸 공적으로 좀 수행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이를테면 기자들 처음 들어와서 수습 기자들 뭐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개별 언론 또 중견 기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좋은 의미의 그거 교육도 오히려 있어요. 되게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언론재단에서 애들 그 수습 기자들 교육을 담당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정권 바뀌니까 안 부르더라고요. MB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불러. 오히려 문재인 때도 안 불렀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안 불렀어. 여하튼 그런 거는 특별히 다른 루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경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이 그 광고 분배하는 네. 부분은 코바코처럼 정부 광고 대행 공사를 만들고 정말 진흥하고 싶으면 또 진흥을 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지 혼재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 존재를 관성에 의해서 쓰던 돈 계속 그리고 여기 쓰고 재산도 쓴다. 많잖아요. 프레스센터 절반이 여기 거잖아요. 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저는 뭐 지역에서 왔으니까 지역 언론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지역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어떤 그 일간 매체라든가 이런 곳이 있잖아요. 네. 혜택은 그런 곳으로 돌아가고 예를 들면은 작은 인터넷 뉴스 그리고 풀뿌리 언론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옥천신문이라든가 열심히 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런 종이 신문인 지역 언론들은 주로 건설사 사장님들이 운영한다 OX입니까? 완전히 오죠. 완전히. 예. 그럼 카르텔이네요. 네. 네. 자 일단 요 정도로 우리 급한 불을 끄고요. 네, 또 지금 뭐 바쁜 또 취재 일정 있으시니까 혹시 뭐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거의 다 했고요. 네. 이거 어쨌든 간에 지금 디스뉴스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유는 디스뉴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례를 남겨서 적어도 지역 언론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자.